네, 발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당사는 제련업체로 정광업체로부터 아연 정광을 공급받아 제련하여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회를 가공업체에 판매합니다. 이때 판매 가격은 LME, 런던 비철금속 거래소의 시세를 반영하고 판매 대금에서 TC라고 불리는 제련 수수료를 제외한 만큼 정광업체에 정광 매입 대금을 지불합니다. 프리메탈은 광산과 계약한 회수율 이상으로 금속 회수 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며 부산물은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금은, 동, 황산, 그 외 희소 금속들로 계약 회수율에 대한 초과분이 수익이 됩니다. 프리미엄은 최종 판매 시 재련업체의 시장 지배력, 수송비 발생에 따른 LME 가격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프리메탈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보통 제련업체가 받는 정광의 아연 순도가 50%인데 통상 여기서 양질의 아연을 85% 정도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여 구입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 회수율인 85% 이상으로 아연을 뽑아내게 되면 그만큼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리메탈로 인한 수입이 크다는 것은 제련업체가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련 아연의 경우 99.9%의 금속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연 수요의 비중은 중국이 5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수요 유지는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아연 가격이 기존에 있던 중국 전력난과 더불어 유럽의 니르스타가 연간 70만 톤의 생산 능력 중 절반 정도를 감산할 것으로 발표하고 이어서 동일하게 유럽의 글렌코어 역시 아연 재련소 생산을 전력 가격이 최대치인 시간을 피해 생산 스케줄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 이렇게 넓은 시계열에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재련 수수료인 TC는 당사의 기본적인 수입원으로 광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정광 투입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재련 수수료가 오를수록 이익은 확대되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광 공급이 적어지면서 이 수수료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유럽의 전력난으로 경쟁업체 재련소 가동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당사의 재련 수수료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ME는 아연을 거래하는 런던 금속 거래소며 이제 비철금속의 시세를 결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재련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감산으로 인한 아연 가격 급등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큰 상승은 없겠지만 겨울철 난방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분기까지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은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한 상태로 높은 부산물 수익이 낮은 TC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사는 TC가 기본적 수입원인데 역사적으로 TC와 LME 가격이 서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는 최소 이익 방어가 가능하며 아연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재련 수수료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 추이 예상은 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는 이제 재련 수수료와 LME 가격의 상쇄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련 수수료와 금속 가격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좋은 상황은 금속 가격 상승, TC 상승의 과정, 좋지 못한 상황은 금속 가격 하락, TC 하락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정광 수급이 타이트하여 TC에 유의미한 상승은 있다고 보기 힘들었지만 올해 매우 낮은 TC를 기록하고 전력난으로 인한 정광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TC의 소폭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업 개요입니다. 우측의 투자 정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련업체고요. 아연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 건설용 철판제 도금 원료, 연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 전선 피복, 전지에 사용됩니다. 당사는 연간 아연 65만 톤, 연 43만 톤, 금 12톤, 은 2,500톤, 황산 150만 톤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연은 연간 가동률 100%를 유지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연과 연의 판매를 주로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부산물 판매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철금속 산업은 기초 산업으로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되며 최근에는 원자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연과 연은 경기 회복 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 불황 시에는 또 금은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와 같이 서로 위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부산물 수입은 재련 수수료의 하락을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영풍을 포함하면 93%로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제련업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도 글로벌 점유율 1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회사는 SMC, K젠 캠코로 SMC는 최근 증설이 마무리되며 30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렸으며 K젠과 캠코는 신사업 설명과 투자 포인트와 관련되어 있기에 뒤에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회사 썸메탈스 코퍼레이션의 증설이 연말 마무리되어 판매량이 22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전력난과 이제 더불어서 경쟁사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사의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이 재련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SMC는 태양광 발전 단지를 운영하여 전력 소모의 25%를 충당하고 최근 풍력 발전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황산 니켈 제조 기업으로 2019년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량 5만 톤으로 늘린 데에 더불어 올해 말까지 8만 톤, 22년에는 1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은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 내 황산 니켈의 비중은 80%로 가장 많기 때문에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이 배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운산제련소 부근에 K잼을 설립하였는데요. 내년 10월 가동 예정으로 동박 생산 능력 1.3만 톤 완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까지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동박 업체가 경쟁적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이 우려될 정도로 동박 수요는 넘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업체는 전력난으로 감사하는데 당사는 SMC의 증설을 비롯하여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LNG 발전소, ESS 등의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1분기까지는 전력이 많이 쓰일 것이고 현재 수준도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TC가 소폭 상승했을 시 수혜가 예상되며 전력난과 더불어 이제 영풍의 조업 정지도 이제 10일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판매량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가시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 연, 동재련 공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산물과 프리메탈을 최대치로 생산합니다. 또한 비철 재련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재 및 타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포머 공정에 투입하여 각종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TSL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련 기술을 보유하여 99.9% 가까이 비철 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 생산 능력과 재련 기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코, K잼, LG화학과의 MOU를 통해 2차 소재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말 기준으로는 현금성 자산만 2조에 달하며 대규모의 투자 대부분을 자체 현금만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당사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황산은 양극재의 원료로 쓰이는데 당사는 이미 연 150만 톤의 황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SMC도 황산 43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는 니켈 제조 기업 코리아 니켈과 니켈 재련 공법 등에서 공동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리 또한 5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LG화학과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전구체는 양극재의 전 단계를 말합니다. 전구체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 황산 니켈인데 당사는 캠코를 통해 황산 니켈을 공급하고 있으며 LG화학이 25년 목표로 하는 양극재 26만 톤 수요를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감안하여 10만 톤으로 가정했을 때 매출 2조를 추정 가능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2차 전지 소재 사업 관련 부사장급 인재를 영입하고 이제 홈페이지에 관련 채용 공고가 뜬 것으로 보아서 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동사의 공식적인 투자 계획 공개 시 가치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높은 증설 계획과 황산 니켈의 증설 계획으로 인해 황산 니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캠코는 황산 니켈 생산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3위 니켈 공급업체 글렌코어와는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재료인 황산 또한 이미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 재련소 부근의 위치에 있어 스팀, 압축 공기, 산소, 질소 등의 순수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캠코는 후발주자이지만 현재 황산니켈 국내 1위 기업이며 황산니켈이 공급 의자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존 사업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으로 니켈 공급이 가능한 캠코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29일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신규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 대여 공시입니다. 당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SK 넥실리스, 솔루스 첨단 소재 등에 비해 후발지주자이지만 전기동 5만 톤, 황산은 1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박 생산에 요구되는 전기 분해 기술이 아연 재련 공정에 쓰이는 기술과 유사하여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박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에 대한 이점과 LNG 발전소를 갖추어 동박 원가의 4분의 1로 알려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어 이러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풍 내 계열사들이라는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와 이제 사업을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K잼이 니치 마켓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요는 중국이 5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소비량 감소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ESG 경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고 사망 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선정되고 지난 5월 말에는 온산 재련소에서 2명의 노동자 질식 사고가 일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ESG 평가 등급이 하향하였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 시 ESG가 중요시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당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SG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도 예상 매출액이 20년도에 비해 매출이 커졌는데 이것은 메탈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 원가는 향후 원재료 가격 안정화를 가정하여 감소시켜 계산하였고 판관비는 2% 유지, 영업외 손익은 5개년 평균으로 고정, 법인세율은 3개년 평균 28%로 고정하였습니다. 본업 매출액은 판매량, 메탈 가격,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아연 판매량은 증가, 연은 감소, 금은 동은 증가, 메탈 가격은 2024년까지 조정하는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발 전광 공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1년 원가율은 높아진 상태이지만 공급 문제 해소와 이에 따라 TC 상승분이 반영되면 원가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판관 비율과 영업외 손익, 법인세율은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에 곱하여 펄을 산출하였고 주요 자회사인 캔코와 K잼의 시가총액을 증권사 컨센서스 및 업계 평균치를 참고하여 예상하였습니다. 총 시가총액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어 적정 주가는 49만 5천 원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전구체 사업과 폐배터리 사업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회사 수익도 감안하지 않았기에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한 밸류입니다. 전일 종가는 50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홀드입니다. 매수는 배당 3%를 감안하여 조정받아
49만 5천 원 아래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